이 방송은 마을생활 전파소와 함께합니다. 집 떠나면 개꿀잼 인정. 인정. 본격 배낭여행 본프방송 여봐라. 짠내나는 여행자 소금요정 시아입니다. 인생은 타이밍, 여행도 타이밍, 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잠자는 여행세포를 깨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가이드북, 파워블로그도 알려주지 않는 배낭여행에 대한 모든 것. 여봐라 시즌2 첫 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 여봐라 후원계좌 열려 있습니다. 국민은행 094-701 04-361-435 이다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여바라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약속드린 대로 시즌2에서는 게스트를 모시고 더 폭넓고 다양한 여행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그렇죠. 예, 오늘 오프닝 멘트 할 때 낯설은 목소리 들으셨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게스트로 최근에 젊음 무엇이 있다 라는 책을 발간하신 김은호 여행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열정 여행가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아. 제가 여행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또 제 여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정 여행가 김훈호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그 방금 본인을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젊음 무엇이 있다잖아요. 네, 이게 제목을 보면은 뭔가 젊음에 대한 정답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제목인데 그 무엇이라는 거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요, 저도 아직 젊음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젊음, 열정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지었겠죠. 그렇죠. 정답을 줬을 수도 있죠. 책 오히려. 자체에서. 오히려. 네. 그런데 젊음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책에 보시면 7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뭐 시작, 열정, 자존 등 해서 7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7가지는 제가 1년 동안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발견했던 무엇이었습니다. 저의 여행에 있었던 7가지 키워드였고 그런데 바랬던 건 이 독자들이 읽으시면서 제가 발견했던 7가지를 넘어서 독자들 가슴에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여행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그 무엇이 하는 자체가 내가 정답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려있는 그런 그렇죠. 단어인 시아에게도 거였었네요. 무엇이 있고 그렇죠. 저 밍에게도 무엇이 있고 7가지 키워드를 뽑아내셨지만 또 점점 더 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여행을 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something 무엇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영어로 지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There is something. something 아, something, 네, something. 그래서- 그냥 일도 아니고 베리 네. 썸띵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또 여행이라는 거 그 자체도 답이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인생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젊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젊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내면 굉장히 오만할 것 같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그냥 젊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딱히 정의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게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거는 정의 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 또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 보면 네. 그것이 젊음이었구나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맞아요. 네. 찾아가는 과정이고 맞습니다. 그럼 이쯤 되니까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 김은호 작가님은 그 젊음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여행을 떠나게 되셨던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죠. 네, 네. 네,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문득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대학 졸업 후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취업일까? 저는 청소년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했고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28의 김은호가 이걸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여행을 떠나야겠다 생각한 거죠. 네. 여행이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행 속에서 뭔가 찾고 싶었던 거죠. 네.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고 또 규정하지 않는 그 여행 속에서 때론 혼란스러워하고 때론 즐겁기도 하고 때론 외롭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저를 찾아가고 싶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팔기 시작한 거고 바나나미죠? 네. 네. 바나나. 네. 네.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네. 네. 그래서 팔기 시작했고 돈이 잘 모이지 않아서 여러 회사에 협찬 제안서를 보내서 협찬을 받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1년간의 여행을 다녀오게 됐죠. 그 바나나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하필 바나나를 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 뭐 저도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네. 되게 알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는 뭐 마트에서 와인도 팔기도 하고 뭐 행사장에서 며칠 동안 이제 그런 안내 요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뭐 알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뭔가를 판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레어하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바나나였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네. 그냥 바나나로 선택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뭔가 이미지가 귀엽고 재밌잖아요. 뭔가 밝고 그렇죠. 네. 네. 색깔도 노랗고. 네. 그리고 뭐 바나나로 패러디한 것들도 많고 뭐 미니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바나나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김밥을 팔까 바나나를 팔까 고민했어요. 근데 저도 4학년 2학기 때 16학점을 소화해야 되고 많은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시험도 쳐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말 자신은 없더라고요. 네, 내가 쉽게 떼다가 팔 수 있는 무언가였으면 좋겠다 해서 바나나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나나를 팔게 된 연유로 해서 그 본인의 뭐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캐릭터를 바나나무로 그렇게 스스로 지으신 건가요? 네, 그러네요. 근데 되게 장명 센스가 좋아요. 네, 입에도 네. 딱 붙고. 그렇죠. 네. 뭔가 바나나 남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바나나남. 네. 그렇죠. 바나나남. 네, 보다? 그래서 나자를 하나 빼봤더니 뭔가 입에 잘 붙더라고요. 바나남. 귀엽기도 하고요. 네. 네. 귀엽기도 하고 입에 잘 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장사를 이제 고민하고 시작하게 된 건 저도 모르게 제 캐릭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정기적이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주기적으로 일한다던가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일한다던가. 근데 장사를 하면 제 마음대로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뭐랄까 주체성이랄까. 주체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도 내가 짓고 가격도 내가 정하고 내가 입고 싶은 티 입고 멘트도 내가 하고 싶은 멘트 하고 뭐 그런 것들 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게 잘 맞으시나 봐요. 왜냐하면 그런 성향도 있잖아요. 남이 뭔가를 주어졌을 때 그걸 굉장히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근데 오히려 내가 뭔가를 스스로 만들고 개척하고 이런 데 더 이제 성향이 맞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김은호 작가님은 굉장히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자율성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도 제가 회사에서 좀 일을 해봤었는데 좀 재미가 별로 없던 게 시키는 거 해야 되니까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팔면서 사실 이렇게 바나나 팔러 나갈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바나나 팔다 보면 창피해서 막 숨고 싶었던 적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시간들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뭐 학교 총장님부터 해서 그걸 통해서 강연을 하게 되기도 했고 학교에서요? 네, 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제안이 와서 강연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바나나를 팔았는데 거기에 저는 세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바나나를 팝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나나를 파는 이유가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나나를 잘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를 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응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막 바나나 2개 사서는 세계 일주 꼭 가세요. 이렇게 외치고는 바나나 2개를 사서 하나를 저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굳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세계 일주를 꼭 가겠다. 만약에 제가 바나나를 팔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제 여행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동력이 됐네요. 그러네요. 그 자체만으로도요. 거기서 바나나만 팔고 여행 안 가면 먹튀가 되죠, 먹튀. 네. 돈은 안 됐지만, 그렇군요. 네. 큰 돈은 안 됐지만 정말 마음에 큰 그 자산이 됐어요. 돈보다 굉장히 큰 자산을 진짜 얻으셨네요. 네, 진짜 좋은 경험이 되셨던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돈을 버셨는지 너무 돈 얘기만 하면 그렇긴 하지만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솔직하니까. 네. 네.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9월에 2학기에 9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2달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일주일에 4일씩 제가 공강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팔았죠.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나와서 판 거예요. 제 목표가 하루에 2박스를 팔자였는데 한 2달 동안 딱 하루만 빼고 모두 완판을 했어요. 완판 솔드아웃. 네. 와우. 그러면 제가 돈방석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2달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총 번 돈이 순수익이 70만 원이었습니다. 오, 70만 원. 70만 네. 원. 그러면 노동에 비해서 네. 시급 정도 나온 건가요? 그러면 시급보단 더 나왔나요? 네, 그런 걸까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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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제 목표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알래스카로 가는 편도 비행기 티켓을 사는 돈을 벌자가 제 목표였는데 그 금액은 벌지 못했죠. 그런데 그 돈보다는 정말 저는 사람을 벌었고 자신감을 얻었고 또 정말 여행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런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자전거를 타고 또 미 대륙을 이렇게 여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여행지를 또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 또 자전거라는 또 요소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도 궁금해요. 제 여행의 출발지가 알래스카였거든요. 알래스카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영화 인투 더 와일드 때문이에요. 네. 한 여행을 떠나기 2년 전쯤이었나 인투 더 와일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후로 여행이 떠나고 싶을 때마다 뭔가 내 안에 있는 야성을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영화를 켜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눈빛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 주인공이 그 드넓은 알래스카 들판에서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볼 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 주인공의 눈빛은 지금 뭘 말하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보면서 알래스카로 나는 꼭 떠나봐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어요. 영화를 통해서. 네. 아니 어쩌면 그 영화 속 주인공을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꼭 알래스카의 대자연 속에서 야생 속에서 저 눈빛을 한 번쯤은 머금어 보고 싶다. 직접 저걸 내가 체험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네. 혹시요, 김은호 작가님은 도시형의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농촌이나 네. 야생과 가까운 삶을 사셨었는지 그전에는. 서울에 산 지 7년 네. 됐는데요. 그 전에 2년은 철원에 있었고요. 군 생활 때문에. 그렇죠. 네. 1년은 안산에 있었고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는 경기도 포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었죠. 그렇죠. 네, 포천에서도 시내가 아니라 이제 강원도와 맞닿은 굉장한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진흙에 망치로 못을 박고 놀고 나무 뚝딱뚝딱 하고 놀고 장난감이 없었어요. 그냥 흙 만지고 놀고 물에서 뛰어놀고 산에 올라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굉장히 익숙하고 저도 모르게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도시에 살면서 그걸 계속 갈망하고 네. 동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더 깊은 이제 자연 속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더 생기신 거네요. 그쵸. 네. 그 와중에 인투 더 와일드라는 인투 더 영화도 와일드. 만나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여행지 선정을 또 하시게 된 거고. 그쵸, 네. 사실 알래스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선 여행지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네. 도전하기 어려운. 근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알래스카로 먼저 들어가게 되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렸던 자전거는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건지. 네. 제가 자전거를 타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학교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24살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먼저 갔고 대학이라는 곳은 생각도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대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리를 밀고 재수학원에서 재수 생활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24살에 입학하니까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공부를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었고 또 잘하고 싶었어요. 왜? 그게 그냥 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늦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늦었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좀 더 만회해야 된다. 네. 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기타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보냈죠. 근데 멍한 거예요. 그러고 네. 났더니 정말 열심히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번아웃 증후군? 뭔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를 때 사실 그런 상태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도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아는 누나가 그 세바시 강연 링크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노트북이 있어서 바로 켜서 봤죠. 그 제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그 강연에서 나와요. 너는 왜 달리는 거니?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왜 최고가 되려는 거야? 최고가 되면 행복할 테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저한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학과에서 수석도 하고 전액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 남들이 보기엔 작은 울타리겠지만 거기서는 최고였던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전액 장학금도 받고 뭐 기타 장학금도 받고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저 사람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제 자신한테 행복하냐고 질문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서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건 뭐지? 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자전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50만 원짜리 자전거 한 대를 대학교 2학년 때 샀어요. 그럼 그것도 사실 그때는 작은 투자는 아니었을 텐데요. 네. 대학생한테는 그죠. 그쵸. 5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네. 그래서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나가면 그 순간만큼은 다 잊혀져요. 딱 핸들만 보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강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좋아하다가 또 친구들한테도 자전거를 한번 타보지 않을래?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접하게 됐고 그 친구들과 함께 넷이서 동유럽 자전거 여행을 떠났죠. 대학교 4학년 때. 그게 첫 여행이었나요? 아니요. 그 전 여행은 네. 스페인 순례길. 혼자 떠났던 스페인 순례길. 산티아고. 네, 산티아고 순례길이었죠. 친구들하고 그렇게 동유럽 10개국 50일간 여행하고 돌아오니까 일단 굉장히 행복했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그것보다 중요했던 건 혼자 해보고 싶다. 그리고 혼자서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맞아요. 몇 번의 성공을 네. 거치고 나면요. 네.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또 그냥 자전거를 딱 떠올리면 굉장히 낭만이 있잖아요. 네. 네. 뭔가 이렇게 전기도 없고 무동력 네. 나의 힘으로 나의 이제 내 딱 두 갈수 발로. 있잖아요. 네. 내 두 발과 두 팔로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낭만적이고 젊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내가 이 대륙을 가로질러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큰 꿈을 품으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알래스카로 갔는데 그럼 지도를 펴보고 고민했어요. 그래, 출발지를 정했는데 끝은 어디서 나야 하는 걸까? 루트에 대한 고민. 네, 루트에 대한 고민. 네. 지도를 딱 펴고 봤죠. 그럼 가장 북쪽에서 시작했으니까 가장 남쪽까지 가자. 그것이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죠. 아.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해서 더 이상 길이 없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끝장을 보시네요. 네. 아메리카를 그대로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루트가 나오고 네. 자전거에 대한 또 개인적인 어떤 행복감과 자유로움을 느꼈던 경험 네. 그걸로 해서 선택을 또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여행을 출발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걸 얻겠다 내지는 뭐 여행의 목적이랄까요? 이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있으셨나요? 명확하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책에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제가 떠나기 한 2주? 한 3주 전쯤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넌 근데 이 여행을 왜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심연으로 가보고 싶어서 라는 심연.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심연이 뭔지도 잘 몰랐고 네. 심연에 대한 큰 고민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대답이 나왔어요. 좀 있어 보였나? 있어 보이죠. 굉장히 있어 보여요. 네, 심연. 좀 있어 보이죠. 엄청 네. 있어 보이죠. 맞아요. 남들은 즐거우려고 재밌으려고 할 때 네. 아니 심연으로 가보고 싶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안으로 정말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오롯이. 네. 왜냐면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상처도 있을 거고 반대로 더 큰 자신감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더 큰 행복들도 있을 거고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목적이라면 여행하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 여행 그리고 어떤 큰 도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행가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되게 네. 막연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지표가 있으셨네요. 그러게요. 네. 내 여행가로서의 삶을 위한 뭔가 큰 도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명쾌하시죠? 네. 답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작가님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공감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 가장 만나면서 여행지 굉장히 많이 거쳐 오신 것도 느껴지고 하는데 오히려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 작가님에게 영감을 준 사람, 만남 이런 얘기들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가장 인상적인 만남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책에 담긴 내용의 한 80%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 네, 사람과 사람 진짜.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고 저의 도전은 조금 덜어내고 싶었어요, 책에서. 네. 좀 큰 부담이죠. 그게 책임감이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도전을 했고 내가 이만큼 강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도전이 가능했다는 메시지를 넣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읽다 보니까 진짜 여행 포기하고 싶고 네. 그냥 달리는 차에 한번 받쳐볼까 막 이런 네네. 생각까지 할 정도면 정말 극한의 어떤 힘듦을 느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때 마침 또 하늘에서 내려준 어떤 천사 같은 그런 네. 수호천사 같은 또 분이 나타나가지고 네. 여행을 또 계속 지속하실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은 당연히 레이겠죠. 네, 그러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네. 일단은 가장 긴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여행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동유럽을 같이 여행 간 친구들도 50일을 여행했는데 이 레이랑은 90일을 여행한 거예요. 무려 3달을. 3달이나 같이. 네. 와. 그 기간만 봐도 그렇고 정말 레이라는 친구는 뭔가 영화 속에서 아니면 소설 속에서 이렇게 현실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길래요? 뭐 책에도 적었지만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훌륭한 책입니다. 네. 정말 조르바 같은 친구였어요. 네. 그때 그 순간의 감정 그리고 욕구, 충동 이런 거에 반응하는 친구고 근데 그 반대에는 정말 따뜻함,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이기만 했고 되게 욕구적이고 그랬으면 아마 저는 조금 같이. 좀 멀리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있기 힘들죠 그런 사람은.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따뜻한 면도 있고 사람에 대한 존중도 있고 배려도 있으니까 그 자체로 그 모든 것이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최고의 동행을 만나셨네요. 듣기만 해도. 네. 그러니까 3달을 같이 다니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균형 잡힌 친구 거기다가 여행도 굉장히 오래 한 친구여서 뭐 이렇게 자연에서 여행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너머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깨너머 많이 배웠어요.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뭐 자연에서 적응하는 거 그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제가 또 어깨너머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위로받고 왜냐면 제가 그 친구가 저보다 자전거를 훨씬 잘 탔는데 늘 언덕에서 기다려줬거든요. 언덕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오면 물통을 건네주고 항상 물어봐요. Are you okay? 네. 가족이었다가 친구였다가 선생님이었다가 네, 진짜 맞아요. 모든 존재가 네. 가능한 네. 남자친구였다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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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스윗하게 또 이렇게 해줄 때는 레이 저도 진짜 궁금하고 진짜 실물 영접하고 싶어요 진짜. 저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가끔 영상 통화를 거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잘 못 받는 것 같은데 11월 달에 프랑스에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요. 네 올해 11월에 네 그때 가면 미리 연락을 해서 레이를 만나고 오면 가장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재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레이라는 친구분이 프랑스인이래요. 예. 어디 사는지는 정확히 모르신다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파리에서 한 네.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산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고 계시죠? 네, 가끔 메시지 주고받고 네. 뭐 인스타그램에 댓글도 달아주고 네. 맞아요. 책에도 보니까 그 뭐 추천사처럼 남겨준 글귀 중에 레이의 또 말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을 써주셨어요. 네. 그게 정말 제가 나 책을 내려고 하는데 너의 추천사를 담고 싶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고 레이가 진짜 길게 써줬어요. 근데 제가 좀 줄여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그 정말 프랑스인 레이가 적어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어도 네, 함께 같이. 네. 넣었어요. 그 5명이 추천사를 써준 5명은 제 여행을 정말 많이 응원해줬고 네, 또 제 삶에 어떤 작고 큰 영향들을 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5명에게 추천사를 받게 됐고요. 네. 저희가 기존에 시즌 1 하면서도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할까라는 했는데 뭐 어디를 가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결국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경험의 폭이라는 게 제가 혼자 제 취향껏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경험의 폭이 어떻게 확장되느냐가 굉장히 큰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를 좀 저도 여행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레이라는 그 프랑스 친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유럽에서 히치하이킹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보다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완전 거의 뭐 베테랑인데 또 저보다 어린데도 혼자 여행하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배우고 했었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들으면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하게 되네요. 그 레이와 뭐 동행하면서 뭐 기억에 특별히 남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레이 여행의 목적 어. 딸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딸이요? 네. 나도 몰랐던 나의 딸을 찾기 위한. 네. 저도 되게 놀랐죠. 그러니까 레이가 몇 년 전에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생겼고 여자친구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레이는 그 사실을 모르고 프랑스로 돌아갔죠. 근데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니카라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진을 보내면서 이 여자애가 지금 5살인데 너 딸인 것 같다. 어머나 5년 뒤에 5년 뒤에. 네. 정말 영화 속에나 정말- 나오는 이야기가. 근데 정말 여유롭지 않아요? 5년이나 지나서 그걸 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연락이 와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레이가 바로 니카라과로 안 가요. 저 같았으면 네. 바로 니카라과로 갈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바로 가죠. 당연하죠. 네. 네. 근데 레이가 먼저 간 곳은 캐나다 몬트리올이었어요. 왜? 누나가 거기 살고 있어서. 아주 여유로워요. 네. 네. 더 여유로운 건 여기서 시작되죠. 네. 그래. 이제 누나네 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니카라과까지 가자. 거리가 10,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 거죠. 제가 방금 영화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정말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잖아요. 로드무비. 그렇죠. 딸을 찾아가는 자전거를 타고 하는 네. 그 여정. 딸을 찾아 3만리, 네. 막 10,000km. 저도 계속 얘기했어요. 야, 레이 이거 진짜 영화야. 이건 꼭 너 나중에 노벨 써야 된다고. 정말요. 네. 네. 꼭 너 소설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얘기했거든요. 네. 네, 엄청난 소재예요, 진짜. 그렇죠. 인생 자체가 아주 그냥 드라마이며 영화이며 소설인데. 네. 근데 그걸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여행 왜 왔어? 뭐 그러면 딸 만나려고.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 같으면 숨겼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정말 친해져야지 고백처럼 네, 할까 나중에 말까. 근데 그렇죠. 있잖아. 사실은 나 니카라가 애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나 애 찾으러 애 만나러 가. 네. 그렇게 하면서 늘 또 얘기해주고. 네.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11,000km를 자전거를 타고 니카라까지 간 거죠. 그게 그러면 총 여정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여행을 출발했을 때랑 같았으니까 6월 중순에 알래스카에서 출발했죠. 근데 니카라과에 도착한 건 11월? 거의 5달? 5개월? 5개월? 네. 네, 4개월 반? 네네. 네. 5개월 그 정도 가까이. 걸리죠. 10,000km니까. 그렇죠. 그것도 자전거로 네. 이동하려면. 네. 네. 딸은 그새 6살이 되고. 네. 근데 이제 니카라과까지 갔어요. 니카라과 수도 마나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그렇게 만화가까지 가서 그러면 그 따님분을 혹시 같이 보셨나요? 아니요. 어. 안 나왔어요. 네. 3일 동안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는 네. 뭐 레이가 말하기는 그냥 이제 섬에 살았어요. 니카라과에 있는 작은 섬에 여자친구가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한 10만 원 정도, 100불 정도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제 그냥 그 돈 쓰고 하느라 네 안 나온 것 같다. 며칠 동안 연락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니카라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레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만났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5개월 가까이 걸려서 니카라과까지 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레이는 프랑스로 돌아갔죠. 세상에 이게 만났어야지 영화가 되는데 만나지 못했네요 결국. 근데 이제 레이한테 또 한 번 감동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어쨌거나 여자친구 나오면 딸이랑 나오면 병원 가서 DNA 검사를 해야 되고 네. 하잖아요. 내 딸이 맞는지 진짜. 그 네. 절차부터. 네. 되게 그 초조해했어요. 네, 좀 그러기도 하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사진 보니까 너 딸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사진에서도 딱 느껴질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네, 많이 닮았어요. 머리도 이렇게 곱슬이고 되게
레이를 많이 닮았어요. 아, 혹시 사진을 그래서 봤거든요. 5년 뒤에야 연락을 했던 게 아닐까요? 아, 이제 크면서 이제 얼굴이 네, 드러나서 그러네. 네. 긴가민가했던 거지. 네. 그전에는.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너 딸이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프랑스 데려가서 여권 만들어서 프랑스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싶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네,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았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요. 뭐 당장은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뭐 DNA 검사만이라도 하고 갔더라면 조금 레이가 조금 더 편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좀 레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웠고 너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다음에 또 오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또 쿨하게. 소쿨이다, 소쿨 네. 진짜. 츤데레인가 좀? 네? 네. 속은 굉장히 깊지만 겉으로는 네, 굉장히 겉으로는. 쿨하고.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뭐 그때는 또 어디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갈라나. 아 정말. 브라질에서 타고 갈라나 모르겠는데. 네. 뭐 그 듣다 보니까 물론 그 딸을 찾겠다, 딸을 보겠다 아주 큰 목적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굉장히 본인 스스로 즐기면서 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막 불안 초조해가지고 막 비행기 타면서도 그게 아니라 자전거를 한 발 한 발 타면서 또 그 안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쵸. 과정 안에서도. 네. 레이는 순간을 살아요. 그때를 살아요. 네. 물론 오랜 기간 같이 있었으니까 뭐 초조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지만 레이는 늘 보면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멋있는 바다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옷을 벗어야 되고 내 가방에 여분의 옷이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네. 레이는 그냥 뛰어들고 봐요. 그 자전거 이 패드 바지 있잖아요. 이걸 입고도 그냥 바다에 막 뛰어들어가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네. 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린 여행자잖아요. 근데 여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생각했던 거죠. 근데 레이는 들어가요. 나와서 널어놔요. 팬티만 입고.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진짜 레이는 어떤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기면 정말 참지 않는구나. 네. 근데 그게 나쁜 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떤 아름다운 걸 보거나 아름다운 걸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여기고 바다를 보면 뛰어들고 슬프면 울고 네. 좋으면 정말 아이처럼 웃고 그런 것들이 되게 순수하구나. 진짜 순수한 아이 같은 감성을 가졌으면서도 네. 지금 right now 진짜 지금을 사는 사람 네. 이러기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현실을 살다 보면은 맞아요. 걱정해야 되고 네. 미래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막. 네. 조르바가 그러잖아요. 책에서 보면 누가 죽었을 때 엉엉 울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지랄맞게 화내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뛰어들고. 근데 정말 레이가 그랬고 근데 그렇게 같이 여행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고 제가 남미에 가니까 네. 저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변했네. 그러네요. 진짜 어. 큰 변화를 갖고 왔네요, 여행이.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에 있을 때 네. 그 티티카카 호수 들어가 보셨어요? 저 전혀- 티티카카는 저는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그 동네 사람들도 티티카카 호수에서 수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수온이 차서. 왜냐면 해발 3,900m에 있으니까 네, 가장 높은 곳이죠. 네. 또. 네. 수온이 차니까 볼리비아 사람들도 수영을 거기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근데 제가 그 어디 쪽이지? 조금 걸어가 가지고 이제 섬 같은 데 갔는데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그 바위에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막 있는 거예요. 아마 레이를 만나기 전이었으면 저는 그냥 돌아서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우통만 벗고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고 그 바위에서 그걸로 뛰어내렸어요. 주저하지 않고. 네. 잠깐은 주저했죠. 했겠지. 네, 조금. 이걸 물이 되게 찰 거고 바지에서 물이 뚝뚝 그치요. 흘러내릴 거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
조르바처럼 이라는 마음을 먹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진짜 차갑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 막 혈관에서 막 느껴지는 막 내 피가 끓고 있구나, 뜨겁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 책에 그 자유라는 키워드에도 이 내용을 썼거든요. 정말 자유롭다고 느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계산하지 않고 그거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 네. 그게 어쩌면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하네요. 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남들의 시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느라고 사실 실행을 잘 못하는 경우가 저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정말 극복을 하신 거네요. 극복이라기보다 그냥 네. 좀 자연스럽게 그게 체득이 된 것 같아요. 레이랑 있으면서 레이랑 엘살바도르에 있을 때는 그 중미가 서핑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엘살바도르, 니카라가, 코스타리카 이쪽이 서핑으로 진짜 유명한데 파도가 막 2m씩 돼요. 근데도 레이가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전거를 안 타는 날이면 맨날 이런 눈만 뜨면 바다에 가죠. 그 파도가 2m씩 치는 바다에. 처음엔 정말 무서웠죠. 네, 보기만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거의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네. 근데 또 그냥 파도에 몸을 맡기고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번 나가면 3시간씩 파도에서 그러고 둘이 진짜 어린 애처럼 저 멀리 바다에 나가가지고 놀다 들어오고 밥 먹고 또 나가고 그랬어요. 엘살바도르 엘쿠코라는 곳에서 그렇게 4일을 보냈어요. 정말 어린 애들처럼. 근데 그 시간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또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이 좀 인간에게 또 순수성을 또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재고 따지지 않고 도시 네. 속에 빌딩 숲속 말고 네. 바다, 산 막 이런 데서는 네. 진짜 그런 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쯤에서 잠깐 끊고 갈게요. 여바라에 처음으로 협찬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배낭여행 3개월째 인도 라다크까지 왔다. 와 진짜 멋있다. 사진 찍어야지. 용량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뭐야? 지금 당장 찍어야 되는데. 내 소중한 여행 사진 또 지울 수 없다고. 뭘 그렇게 걱정해? 그라몬이 있잖아. 그라몬이 뭐고? 급할 땐 이렇게 핸드폰에 바로 꽂아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OTG USB야. 이렇게 그라몬에 옮겨뒀다가 나중에 바로 컴퓨터에도 옮길 수 있어. 와 그런 게 있나? 줘봐라 나도 한번 써보자. 장기 여행의 필수 파트너 OTG USB 그라몬. 여기서 갑자기 제가 여행지 추천을 한 곳 드리면 네. 엘살바도르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근데 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국 사람들 네, 중에. 거의 많지 없죠. 않죠. 네. 혹시나 엘살바도르 가신다면 서핑으로 유명한 곳이 엘툰코라는 곳이에요. 엘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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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엘툰코인데 엘툰코를 저희도 먼저 갔어요. 근데 거기는 유러피안, 아메리칸 진짜 많아요. 이제 서핑 여행 온 친구들이. 근데 레이도 그런 곳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사실 그런 핫플레이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뭐 사람들 많고 네. 비슷비슷하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좀 머물다가 바다를 한 번 더 가보자, 해변을 한 번 더 찾아가 보자 해서 간 곳이 엘쿠코라는 곳이에요. 엘쿠코. 쿠코. 결국 쿠코 말고. 추천지는 엘쿠코인가요? 네. 네. 엘툰코는 정말 유명한 엘살바도르에서 서핑으로 유명한 그런 마을이고요. 엘쿠코는 그 나라 사람들만 찾는 그런 곳 있잖아요. 네. 휴양지로 휴양지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정말 동네 피크닉처럼, 바다. 예, 그런 느낌으로 오는 곳인데 너무 한적하고 로컬 사람들 정말 순수하고 예, 그냥 한적하게 머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낙조도 너무 멋있고 바다도 너무 좋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엘툰코가 아닌 엘쿠코. 쿠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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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겠습니다 엘쿠코. 정말 또 이제 정말 추천드려요. 중남미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또 샘솟네요. 샘솟네요 진짜 네. 퐁퐁퐁. 네. 물가 정말 싸고 물론 다른 중미 국가들 다 그렇지만 네, 그렇죠. 정말 싸고 캠핑장이 하루에 500원? 네? 한
하루 500원이라는 말씀이세요? 한국 돈으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천국이네요, 그래서 천국. 둘이 해서 하루에 1달러 어머. 이렇게 레이랑 텐트 두덩 치고. 근데 뭐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화장실 그냥 플라스틱 변기 있고, 네, 그냥 마당에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땀 나면 바다 가서 놀면 되고, 네, 다 우리 네. 쿠킹 세트 있으니까 아, 직접 해 드시고 해 먹고 네, 하니까 뭐 돈도 안 쓰고 정말 멋진 휴양을 하고 이야. 다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시아는 꼭 가야겠네요. 우리 네. 손녀이거든요. 네. 네, 돈 안 쓰기로 유명한 여행자인데요. 네, 꼭 가봐야겠네요. 정말 네, 엘 쿠코 거기는 아. 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랑 뭔가 이렇게 좀 심심하고 그러면 엘 쿠코 다녀온 이후로는 엘 쿠코 에이 쿠쿠. 네, 왜냐면 거기서 네. 너무 아이처럼 아. 순수하게 보냈거든요. 그냥 막 현지인처럼 우통 먹고 돌아다니고 아. 막 그래서 현지인들하고도 되게 친해졌어요. 아. 이상한 거예요. 얘네가 중미 가면은 이렇게 자전거 앞에 달려가지고 막 음료수 팔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파는 아이들이랑도 엄청 친해지고 거기 거리를 다니는 악사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맨날 저희도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날만 밝으면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정말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맥주 마시고 그러니까 어디 외국에서 동네 한량 2명이 와가지고 네. 예, 친해지기 쉽죠 그러면 네. 진짜. 뭐 돈도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 위화감이 없잖아요. 네, 일단. 위화감이 없으니까 더 거짓스러우면 거짓스러웠지. 예. 전혀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 어머 우리 돈 있다 뭐 이럴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끼리 해변 가서 놀고 했던 시간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도 네. 막 솔직히 핫플레이스 이런데 별로 안 끌려요. 사람 많고 이런 거 딱 네.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저도 기억에 남는 여행지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그때 현지인들이랑 뭔가 접촉이 많았고 좀 조용하면서 외국인이나 그 여행객들이 많이 가지 않은 곳 네. 거기가 결국 나의 여행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예. 생각지도 못한. 네.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할 때 한 번씩 좀 지루하다,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계획했던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서 아. 잠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그렇죠. 네. 이런 데도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정말 발견이죠, 여행이 다시 발견. 오.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왜냐면 계획 밖의 일? 왜냐면 이건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도 새로운 거죠. 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No plan is the best plan. 와우. 네. 진짜 그게 진짜 네. 여행의 답은 없지만 여행 진짜 그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플랜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요. 네, 가끔 네. 그 내가 정해놓은 길,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이 꼭 숙제도 아니고 그렇죠. 과업도 아닌데 계획을 짜고 나면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이 길로만 가야 돼. 네. 근데 거기서 잠깐 벗어나면 또 거기에도 좋은 동네가 있고, 맞아요. 네, 하기 때문에 잠깐 내가 세워놓은 계획으로부터 잠깐 벗어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네, 왜? 여행이니까. 네. 맞아요. 일탈 속에 또 일탈. 네. 네. 그렇죠. 네. 네. 딴짓을 좀 해줘야 합니다. 아, 그러면 엘코코드 그렇게 하다가 알게 된 장소였던 거예요? 네, 레이랑 같이 세운 자전거 루트대로 했다면 엘쿠코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엘쿠코에 가려면 산을 하나 넘었어요. 아. 네. 근데 저희가 뭘 했냐? 히치하이킹을 했죠. 왜냐면 자전거 타고 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다면 엘쿠코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 그쵸. 산 넘기 근데, 힘들죠. 네. 자전거를. 근데 현지인들한테 추천을 받아보니까 거기 너무 좋다. 아. 자전거를 타고는 한 이틀 정도 가야 될 거리를 차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엘쿠코로 간 거죠. 아, 방법을 또 네. 찾으신 거네요. 네. 가고 싶은 열망을 통해서.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자전거 여행할 때 차를 얻어 탄다면 좋은 팁은 어디까지 태워다 달라고 했을 때 정상 같아 보이는 곳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 내리막길을 즐길 수 있죠. 와, 이거 그래서 꿀팁이네요. 진짜 자전거 꿀팁이다. 여행. 네. 엘쿠코에 갈 때도 어느 정도 정상에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서부터 엘쿠코가 바다니까. 네. 또 내려가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세워달라 해서 내려가지고 정말 한참 긴 내리막길을 내려갔어요. 아, 시원하게. 근데 그렇게 달려서 내려간 데에서 바다가 펼쳐지면 정말 대박인 거죠. 아,
아 진짜 전율일 것 같아요. 딱. 자, 엘쿠코. 네, 주문처럼 외워야겠네요. 엘쿠코. 진짜로 엘쿠코. 진짜로. 네. 아리즈웰 뭐 이런 것처럼. 아 그렇죠. 네. 엘쿠코. 엘쿠코. 네. 완전 이런 또 꿀 정보를.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은호 작가님의 재미난 여행 에피소드와 추천 여행지 나 너무 네, 재밌었어. 뜻밖의 진짜. 추천 여행지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길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잖아요. 1년 가까이 여행을 하시고 감회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제가 스페인 순례길을 걸어보고 또 동유럽에서 폴란드에서 출발해서 그리스에 도착해보고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서 출발해서 아르헨티나 남쪽 끝 네. 우수아이아에 도착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목적지 끝은 늘 허무하더라고요. 또 여기가 인생의 깨달음이죠. 네. 네. 진짜. 되게 다 왔다 해서 자전거에서 내렸을 때 그냥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스페인 순례길에 도착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도 그렇고 어떤 내가 이걸 완주했어 막 내가 이걸 해냈어 라는 그런 어떤 막 성취감이라든지. 성취감? 예. 막 뿌듯함 이런 거보다는 사실 그 즉시에는 허무함이 더 커요. 그런데 그게 맞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뭔가 크면 네.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날들의 그 과정이 떠오르면서 긴 여운으로 남는 게 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네. 끝이 아닌 거네요, 네. 결국은.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이기보다는 그냥 이 1년간 내가 그 자전거를 탔던 그 순간들, 그 사람들을 만났던 그 따뜻함들, 그냥 그게 내 앞으로 남은 삶에 잔잔하게 여운으로 남는 거, 그게 가장 큰 자산이고 보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런 또 여행을 한다면 7월에 이제 몽골로 가겠지만 이제는 알아요. 끝에 뭔가 없을 거라는 거. 마치 연금술사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이 문제든 행복이든 아쉬움이든 외로움이든 그 순간의 감정들, 느낌들, 내가 가졌던 생각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추억하고 하면서 곱씹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행 마치고. 저도 30살을 기점으로 좀 나 자신을 찾아볼까 하는 정말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했지만 결국 제가 마지막에 느낀 건 정답이라는 건 결국 없는 거구나. 여행이 정답을 가져다 주진 않는구나. 네. 대신 이 경험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침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살면서 그 답은 계속 찾는 네.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네.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행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거리를 정하고 긴 거리를 걸어서든 되도록이면 무동력으로 그런 여행을 20대 때? 왜냐하면 30대로 가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네. 많이 되죠. 네. 20대 때 꼭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끝에 가면 뭔가 없지만 또 반대로는 정말 큰 성취감을 안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착한 순간에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일상을 살다가 문득 그치 내가 그 길을 걸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발로 내 힘으로 출발했고 끝을 맺었구나. 내 인생의 매듭 하나를 지었구나. 라는 성취감은 때때로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건 되게 큰 마음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스 여행, 뭐 기차 여행, 그 모든 것들 다 좋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네 제주도 한 바퀴라던가, 네 여기서 부산까지라던가, 아니면 40km 정도 되는 울릉도 한 바퀴라던가, 자신의 힘으로 출발해서 끝을 맺어보는 조금 고생스러운 여행을 한 번쯤 해보면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네. 또 여행의 끝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제 돌아오면 근데 또 본인의 인생이 시작되고 계속 되는 거죠. 사실 여행도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여행 참 매력적이죠,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젊은 무엇이 있다의 저자 김은호 작가님을 모시고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대로 보내드릴 여바라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은호 작가님을 통해 협찬 여행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바라 좋아요, 구독하기, 다운로드 이 3종 세트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음은 당신이에요.